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중학교 1학년 과학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자, 72페이지 72페이지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입니다. 상태 변화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렇죠? 상태 변화. 윤서가 기억할 수 있으려나? 여기가 이렇게 세 개의 상태가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가 기체, 여기 액체, 여기가 고체. 상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질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기체, 액체, 고체가 있는데 기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액화. 이렇게 되는 건 뭐였을까요? 기체 되는 거는 기화. 이렇게 되는 거고. 액체가 고체 되는 거는 응고. 고체가 액체 되는 거는 융해. 그죠? 고체 기체는 이게 제일 쉬워요. 그렇죠? 이거는 맞아요. 둘 다 승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은 이제 이런 상태 변화에 대해서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열 에너지에 대해서 공부한다. 열 에너지. 자, 그렇다면 이 열 에너지는 무엇인가요? 열 에너지는 우리 뭐라고 하면 좋겠냐면 열 에너지는 용돈을 계속 주는 거야. 용돈을 받읍시다. 누구한테 용돈을 줄까? 자, 우리 철수한테 용돈을 주겠습니다. 철수한테 용돈을 계속 줘. 철수한테 용돈을 계속 주면 철수의 은행 계좌 잔고가 있겠죠? 자, 여기 잔고, 이게 뭐 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네, 뭐 잔고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잔고가 어떻게 되죠? 용돈을 계속 받아. 그럼 잔고가 어떻게 될까? 올라가겠지. 맞습니까? 오케이. 근데 용돈을 계속 받아도 잔고가 안 올라갈 수가 있어요. 뭐 하면 안 올라갈까요? 그렇지. 소비. 소비. 그래서 얘가 용돈을 저축 안 하고 이렇게 저축을 하면 좋은데 저축을 안 하고 얘가 지출을 했어. 소비, 쇼핑.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잔고가 안 올라가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 지금 어떤 상태가 있냐면, 고체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고체. 그럼 고체 상태한테 열 에너지를 가하는 거야. 고체한테 뭘 가해? 열을 막 가해주는 거지. 그럼 고체가 어떻게 될까요? 고체가 어떻게 되냐면, 온도가 막 올라가요. 왜 온도가 올라갈까요? 잔고, 저축하니까. 그러다가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해져요. 오케이? 어느 순간 온도가 일정해지는 건 뭐 하는 거죠? 그렇죠. 소비하는 거야. 소비하는 거야. 뭐 하는데 소비할까요? 고체가 액체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상태 변화의 에너지 사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체가 이제 여기가 온도거든요. 온도. 여기는 가열 시간. 자, 지금 이제 요거를 그래프로 그리는 거야. 고체한테 열 에너지를 가했어요. 그랬더니 저축을 하거나 쇼핑하거나. 그럼 저축할 때는 이렇게 되는 거죠.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계속 저축하면 어떻게 되겠어? 계속 올라가야 되지. 그런데 이때 이렇게 일정한 구간이 생겨요. 뭔지 느낌 왔죠? 여기서 이제 뭐 되기 시작하는 거야? 여기는 고체죠? 고체가 이제 내가 에너지를 계속 가했는데 에너지 변화가 없는 거 보니까 열 에너지를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녹기 시작한다. 그래서 요 구간은 누구하고 누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이냐면 고체와 액체가 함께 공존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퍼펙트하게 액체만 남으면 액체가 다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녹기 시작하는 온도를 우리는 녹는 점이에요 라고 불러줍니다. 녹는 점. 액체 구간에 이렇게 액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녹는 점이라는 거는 이제 뭐 하는 지점? 고체가 액체로 변하는 온도. 이 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온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녹는 점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맨날 물어봐요. 여기 왜 온도 일정하니? 여기 온도 일정한 이유가 뭐니? 이거 맨날 물어본다고요. 그러면 여기 답이 여기 있네. 여기. 자, 상태 변화에 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맞죠? 네. 그래서 액체를 계속 가열해도 똑같아요. 액체를 가열해도 똑같습니다. 자, 액체 가열해도 어떻게 되겠어요? 액체가 온도가 올라가다가 일정하다가 기체가 되는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온도고 여기가 가열 시간이죠. 그래서 여기가 액체, 여기가 기체. 그럼 여기는 액체와 기체가 공존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액체가 기체로 변하는 온도를 이것을 끓는 점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가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열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고, 열 에너지를 공급하면 저축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가 사용하면 온도가 일정하다. 그렇죠? 그리고 녹는 점은 뭐가 뭐 되는 온도? 그렇지. 액체가 기체되는 건 무슨 온도? 액체가 기체되는 거는 그렇지. 끓는 점이죠. 자, 되셨어요? 네. 지워도 되겠어요? 네. (3번은요) 3번은
냉각 곡선. 이번에는 거꾸로 액체를 고체로 만드는 냉각 곡선이에요. 액체를 온도를 낮춰서 뭐를 만드는 거다? 고체를 만드는 거다. 액체가 고체될 때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응고라고 했고요. 응고라고 했고, 특히 액체가 고체가 되는 온도는 어느 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래프를 그립니다. 냉각 곡선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여기는 냉각 시간이에요. 그럼 냉각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추워지니까 자꾸 돈을 용돈 받은 거를 자꾸 버려요. 그래서 온도가 내려가는 거거든. 냉각하니까 온도 내려가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 바뀌었다. 아니지? 액체가 마치 고체. 액체가 이렇게 쭉 온도가 내려가다가 일정하다가 다시 고체. 순간 잘못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가 또 온도고요. 여기는 누가 존재하는가요? 여기는 액체가 존재하는 거. 여기는 액체와 고체가 같이 있는 거고, 여기는 고체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요 포인트가 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 이 얼기 시작하는 온도를 어느 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러면 또 물어보겠죠. 또 여기 온도가 계속 낮아지고 왜 온도가 일정해? 이것도 물어볼 텐데, 이때는 상태 변화할 때 쓰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계속 온도가 낮아져야 되는데 내가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일정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사용이 아니라 방출이에요. 그래서 상태 변화의 열 에너지 방출. 이렇게. 이 냉각 곡선은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있죠. 아까 봤던 가열 곡선에서는 온도가 일정한 이유가 사용해서 열 에너지를 상태 변화에 사용해서 일정했던 거고, 지금 냉각 곡선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해서 일정한 거예요. 오케이? 요 두 가지의 조금 차이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요. 어찌됐건 간에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온도가 일정하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 온도가 일정하다. 우리가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죠. 물 몇 도씨에서 끓여요? 100도씨에서 쭉 끓는 거예요. 몇 도씨에서 얼어요? 0도씨에서 쭉 어는 거예요. 그때는 온도가 일정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에너지 출입, 상태 변화와 에너지 출입. 자, 우리가 선생님하고 지금 세 가지 상태를 보고 있는데요. 기체 상태, 액체 상태,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열 에너지가 다 달라요. 그래서 누가 제일 부자일까요? 기체가 제일 부자예요. 그래서 기체는 리치, 기체가 제일 부자다. 그 다음에 중간이 뭐냐면 액체,
액체는 그냥 중간. 액체는 중간. 그 다음에 고체는 제일 가난해요.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고체는 제일 가난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난했는데 부자 되려면은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요? 방출해야 돼요? 가난했는데 부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돈을 흡수해야 돼요? 돈을 흡수죠. 그럼 이렇게 가면 에너지를 흡수. 근데 부자였다가 가난해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렇지. 끝. 자, 이렇게 되면 또는 한 번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제일 부자고 얘가 제일 가난하다. 이거만 잘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기체가 액체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응고라고 했어요. 그래서 응고열 액하네. NG. 자, 액하열 NG 이렇게 내면 편집이 안 돼요. NG 액화열 방출. 액체가 고체되는 거는 응고열 방출. 응고죠, 응고열 방출. 자, 한 번에 기체에서 고체가 되었어요. 자, 기체가 고체되는 거 뭐라 그러죠? 승화. 잘했어요. 승화열 방출. 이렇게.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가는 거야. 거꾸로. 이렇게 되면 부자가 되는 거죠. 고체가 액체된 부자 되죠? 그럼 고체가 액체가 됐어요. 융해죠? 융해열 흡수.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가 됐어요. 액체가 기체되면 뭐죠? 액체가 기체되면 기화죠. 기화열 흡수. 부자 되는 거야, 부자. 그 다음에 한 번에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요거는, 자, 뭐, 똑같아요. 승화열 흡수.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기체가 제일 부자. 여기는 가난한. 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에너지가 제일 낮은 상태고 에너지가 가장 높은 상태라서 에너지가 높은 상태에서 이렇게 낮아지는 상태로 오면 에너지 방출. 그 다음에 거꾸로 이렇게 에너지가 높아지는 대로 가면 에너지 흡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변은 어떻게 될까요? 주위는 이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는 어떻게 돼요? 따뜻해지겠죠. 그렇죠? 근데 에너지를 막 흡수하면 주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위는 추워지겠죠. 그래서 이글루 알아요? 이글루 얼음집. 이누이트인들이 사는. 선생님 이제 가본 적은 없는데 비슷한 다른가? 얼음집. 얼음으로 만든 집이에요. 얼음집. 자, 이렇게 얼음집에다가 뭘 하냐면 물을 뿌린다는 거야. 겨울에, 지금 겨울이잖아. 여기다 물을 뿌려. 그러면은 물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해? 얼지. 그치? 그러면은 물이 얼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이 뭐가 된다? 얼음이 된다. 그쵸? 부자 됐어요? 가난해졌어요? 가난해졌네? 가난해졌으니까 여기서 열을 방출하는 거야.
그래서 이 이글루 안이 따뜻해진대요. 글쎄 믿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물을 뿌리면 물이 얼면서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따뜻해진다. 근데 확실히 이런 거는 확실하잖아요. 여름에 분수가 가면 시원하잖아. 분수가 가면 시원한 이유가 이제 분수에서 나온 이런 이제 분수에서 나온 이 물이 여름이니까 이제 물이 수증기가 되는 거죠. 물이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요. 이렇게 날아가요. 수증기가 돼서 날아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부자 된 거네요. 이 부자 됐을 때는 열을 흡수해요. 그래서 주변이 시원. 그래서 열을 방출하면 이것은 따뜻해지는 거고요. 열을 흡수하면 시원해지는 거죠. 이렇게 주위가 정해지고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상태 변화에 따른 열 에너지 보시고 이제 그거에 대한 예를 몇 가지 더 공부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약하면은 여기 이제 문제 풀 때 헷갈리겠죠, 그렇죠? 이게 기환지, 이게 응곤지,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윤서가 잘 대답할 때까지 계속 물어볼 거야. 오케이? 자, 이제 물어봐도 돼요? 자, 선생님 보세요. 날 보세요. 기체가 액체되는 거. 오, 잘했어요. 액체가 고체되는 거. 오, 잘했어요. 고체가 기체되는 거. 오, 고체가 액체되는 거. 고체 액체.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그것도 붙입시다. 흡수 방출, 융의 열, 흡수야 방출이야. 흡수지, 그렇지? 기화열이야. 잘했어. 자, 오, 네, 너무 잘하세요. 치우쳐볼까? 다 됐어? 자,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예와 이용. 상태 변화와 열 에너지의 어떤 관계에 대한 예를 들어봅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융해열 흡수. 자, 그럼 융해열은 뭘까요? 융해라는 거는 뭐죠? 잘했어요. 고체가 액체되는 거. 이거죠. 그러면 이때는 어떤 예가 있냐면 얼음 조각상 옆에 있으면 얼음이 녹으면서 시원해진다. 그치? 얼음 조각상이 있잖아. 녹으면 시원해진다. 그쵸? 주위가 시원해지는 거죠. 얼음 조각상. 그 다음에 생선 팔 때 그 생선에 막 얼음 같은 거 막 뿌려져 있던데, 그치? 그쵸? 생선 with 얼음. 그
그럼 얼음이 녹으면서 어떻게 되는가? 생선을 시원하게 만드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아이스박스에, 맞아. 아이스박스에 뭐 넣죠? 아이스박스 더하기 얼음팩. 얼음이 녹으면서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시원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융의 열을 흡수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화열 흡수. 자, 기화열은 액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뜻도 당연히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주위는 시원해지겠죠. 근데 이제 아까 마당에다 물 뿌리기 뭐 이런 거 하고 똑같고요. 자, 수영 후 추위를 느껴요. 맞다. 수영하고 나면 몸이 좀 춥던데, 그치? 왜냐면 몸에 묻어있던 물이 날아가면서 내 체온을 뺐기 때문에 수영한 다음에 추위를 느낀다, 이런 얘기고요. 아까 예를 들었던 분수대 주변 시원. 그 다음에 이제 마당에 물 뿌리기. 여름에 여름철 마당에 물 뿌리기. 그 다음에 이제 너무 많다, 그치? 너무 많은데 윤서 백신 맞았나요? 코로나 백신 안 맞았나요? 선생님 맞았는데 주사 맞고 나서 뭐예요? 알코올솜 이게 닦아주죠, 그쵸? 알코올솜 어때요? 네, 알코올솜 차가워요, 그쵸? 시원해요. 그래서 알코올이 날아가면서 시원해진다. 너무 많아서 뭐 일일이 다 하기가 힘드네요. 그 다음에 자 3번은 승화열 흡수. 자, 승화열 흡수라는 것은 이제 승화는 두 가지가 있지만 이제 열을 흡수하는 것은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거죠. 자, 그럼 고체가 기체 되는 것은 뭐죠? 베스킨라빈스 31, 그렇죠? 거기에 드라이 아이스 넣어주죠. 드라이 아이스. 고체 상태를 넣어주는데 이 드라이 아이스가 승화하면서 아이스크림에서 열을 뺐기 때문에 아이스크림 잘 녹도록 해주는 거죠. 맞아요? 자, 드라이 아이스크림.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 2번입니다. 에너지 방출. 자, 그럼 에너지를 방출하면 주위는 따뜻해지겠네요. 따뜻해짐. 뭐 있을까? 자, 1번 응고열 방출이에요. 자, 응고는 액체가 고체가 되는 이런 상황이고 에너지를 방출하니까 주변이 따뜻해진다. 이건 뭐 아까 이글루에 물 뿌린 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액체 파라핀. 윤서는 선생님 한 번 했던 거 같은데 이 손가락 같은 데 아프면 따뜻하게 해준다고. 이 액체 파라핀은 양초 성분이 파라핀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따끈따끈해요. 그래서 손을 넣으면은 이 파라핀이 굳으면서 열을 방출하기 때문에 손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래서 액체 파라핀에 손 담궈가지고 온열치료 하는 게 있거든요. 손가락 같은 데 아프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음집 물 얼리기. 그 다음에 자, 과일 창고에 물 항아리 똑같은 거예요.
물 항아리 속에 얼음이 얼면서 열을 방출하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번은 액화열 방출. 자, 액화는 막 기체가 액체가 되는 거죠. 기체가 액체. 그래서 액화열 방출하는 거는 목욕탕의 습기. 그럼 목욕탕의 이 습기 때문에 후텁지근해집니다. 후텁지근. 그래서 후텁지근해지는, 보통 선생님 후텁지근한다고 하는데 표준어로는 후텁지근 이렇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떼 만들 때, 우유 데울 때 우유를 어떻게 데우냐면 여기다가 우유를 수증기를 넣어요. 우유에다가. 커피 전문점에서 자, 우유를 데울 때 우유를 놓고 이렇게 빨대 같은 데서 여기서 수증기를 뿜어줘. 수증기를 막 뿜어주면 수증기가 뭐가 되지? 여기서 수증기가 물이 되겠죠. 수증기가 물이 되면서 에너지를 방출하죠. 그래서 이 우유가 따뜻해집니다. 그래서 수증기로 우유를 데우는, 그렇죠? 라떼 만들 때 우유 거품 만든단 말인데 수증기로 우유를 데우는 거죠. 그래서 우유 데우기, 이거 참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증기, 난방기. 요즘 잘 못 봤는데 라디에이터라고 해서 수증기가 똑같이 물이 되면서 에너지 방출하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증기, 난방기.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3번은 여기다 씁시다. 3번은 승하열 방출. 승하열 방출은 뭐가 되냐면 이거는 기체가 고체되는 거죠. 이거는 그냥 눈 오는 날 눈 오는 날. 자, 눈이라는 것은 이제 수증기가 얼음이 된 거니까 눈 오는 날 따뜻함을 느낀다. 뭐 따뜻하다는 게 뭐 덥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온기. 근데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네. 아무튼 눈 오는 날 약간 포근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살면서. 그때 이제 기체 고체될 때 에너지를 방출해서 그렇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기체 액체되는 거는 되게 후덥지근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뭐 겨울에 이용하면 좋지만 여름에는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습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열을 방출하니까 더운데 막 끈적끈적하다 이런 표현하죠. 그런 느낌이다.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열에너지 방출까지 했습니다. 괜찮나요? 뭐 어렵지 않죠? 좋습니다.